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22년 2회차 보건 강의는 촬영이 끝났고요. 분석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2회차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쉬웠습니다. 언제에 비해서 쉬웠냐면 1회차에 비해서요. 1회차 그리고 2021년 4회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합격률이 1.7%입니다. 그럼 100명이 보면 한 명이 붙을까? 한 명은 붙고 두 명도 못 붙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보처리 기능사를. 그래서 전에도 제가 분석 영상을 올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뭐 설마 또 그렇게 어렵게 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회차 때 또 뒤통수 맞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난이도. 그래서 2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멘붕이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좀 쉽게 냈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저는 2020년 변경되고 난 이후부터의 기출문제를 전 계속 꾸준히 복원하고 강의도 찍고 있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복원된 강의들의 그 기출문제에서 언어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SQL 파트만 쭉 모아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었어요. 너무 화도 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서 올렸었는데 뭐 학원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뭐 전화 왔는데 뭐 전화한 이유는 뻔하죠 뭐. 그래서 내려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내렸습니다. 비공개 처리했고요. 저희 두목넷하고 저희 학원생들에게는 그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상에 기출 문제를 자꾸 복원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예상 문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예상 문제가 또 적중해가지고 그 댓글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댓글 같은 거에 답변을 좀 자제해 달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답인가요? 이것도 더 뭐 답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뭐 답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져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의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 블로그에 남겨드리는데 거기에 질문하시는 거는 그 시험 보신 분들끼리 의견을 나누시면 되고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또 올렸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뭐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비스서민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고마운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기출문제를 나름대로 복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걸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답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곳, 그리고 제 블로그 댓글, 그리고 두목넷 거기에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의견을 또 나누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복원을 해보는데요. 이 복원 문제는 인력관리공단의 그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 저작권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에 있고 저는 그냥 복원된 학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 자체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인력관리공단이 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프리 영상만 제공해주고 있는데 프리 영상은 두목넷하고 저희 학원생들에게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여주는 것까지 뭐 문제 삼지는 않겠죠, 그죠? 자, 여기 하나 좀 설명 좀 드려볼까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어 파트가 프로그래밍 언어죠.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DB랑 이건 한 과목이라고 보라 그랬어요. 항상. 이거 7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13문항이 나온 거예요. 65점이죠. 그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꽉 잡으라고. 이 두 과목을 꽉 잡아야 돼요. 이걸 꽉 잡고 계셔야 나중에 여기서 실수를 하면 만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망쳐버리면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 파트가요. 통신이 3문제가 나왔고요. 운영체제 OS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이랑 OS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 영상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친숙해요. 언제 친숙하냐? 정보 처리 기능사 필기할 때 공부했던 과목이에요. 거기서 물론 좀 더 들어가죠.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건 이거예요. 이거 사실 공부하기 편하진 않아요. 뭐 강의 물론 다 찍어놨지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항이 출제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 강의를 또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을 누군가 또 인력관리공단의 어떤 담당자가 봐서 어플리케이션 좀 더 내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그건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공부의 분량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가 분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좀 이게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하시라고, 요렇게 정리하시라고. 기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 공부해야지. 근데 기간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분명히 빼먹는 게 있을 거예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실수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획득을 하셔라. 그래서 60점을 만들어 가지고 합격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요 시언어입니다. 뭐 정답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제가 뭐 풀이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풀이 영상을 여기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이 소스는 그냥 분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복원을 한 것뿐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한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뭐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으로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답만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1년도 1회차 기출문제 때 나왔던 문제인데 쉘과 커널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요. DB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하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DBA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통신에서 이 계층을 묻는 문제, 이 OSI 7계층 또는 그 인터넷 계층에 대해서 묻는 TCP 계층이죠. 그 계층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이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전송되는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PWD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정보 처리 필기에서도 누누이 풀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 쉬웠습니다. 다음 C언어, 얘도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도목넷에도 질문이 가끔 올라오는데 한다맨 선생님, 알고리즘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는 권하고 있어요. 기본 알고리즘은 제발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분석하는 게 있다니까요. 알고리즘을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흐름을 이렇게 로직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제가 절차를 막 적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습득이 되셔야 돼요. 이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 이 C언어 자바 마찬가지고 언어 파트에서는 암산하시면 안 돼. 암산하시면 안 돼요. 낙서하셔야 돼요. 시험지에 낙서하셔야 돼. 이 분석표 그려가지고 암산하다 보면 분명히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발 그려서 어떤 절차로 되는지를 제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리면서 풀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강의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끌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듣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난이도 합니다. 다음요. 얘 같은 경우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마무리 문제 있어요. 출제됐던 건 아니구나. 이 온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건데요. 난이도 이제 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요. 처음 나오긴 했지만 제가 시험 전 마무리 문제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억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요. 자, 시언어는 이제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를 쓰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도 적어놨지만
m 언더바 p 파이 같은 경우는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마다 에러인 경우도 있고요.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거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통신 하입니다. 하. ARP가 나왔습니다. ARP는 뭐 너무 쉬운 그런 거죠. 그죠? 공부했었으니까요. 다음, DBSQL도 합니다. 네, 드롭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요. 자, 11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이라고 했던 이유는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한데 그 여러 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확실하게 딱 골랐는데 뭐 다른 거 쓸데없이 잘 모른다고 걔를 고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요. 풀이 영상은 좀 길게 찍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찍었어요. 자, 애플리케이션 중입니다. 왜 중이라고 했냐면 출제가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됐던 얘가 나왔습니다. 네,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다음요. DBSQL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DCL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요. 다음 14번 운영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뭐 TAR이라는 그런 명령이 나왔는데요. 이거 압축하는 명령이죠.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요걸 기억해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넣습니다. 네, 다음요. 자, 이건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이라고 한 이유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쉽죠. 스위치 케이스가 안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브레이크가 있냐 없냐 요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그 전에 문제가, 근데 요 문제가, 근데 이제 이 스위치 문으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댓글, 제 블로그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근데,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는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같이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얘도 같이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는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요. 16번 문제는 난이도가 합니다. 포문이 이제 이중반복문이긴 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알고리즘 강의를 들었고 분석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숫자가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암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놓칩니다. 이거는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낙서하라 그랬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DBSQL 문제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아주 고전 문제죠. 그죠? 네, 다음요. 네. 다음 요거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죠? 한 3, 4번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카디널리티하고 차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요. 자, 이건 또 중으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언어 보강에서도 제가 촬영을 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함수인데 뭐 지역 변수라든지 전역 변수라든지 그리고 리턴 값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죠. 그죠? 이것도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as select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찍을 때 맨날 그랬어요. 이게 그 고급 SQL 파트인데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를 검색해 가지고 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뷰를 만든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요 프롬하고 웨어 들어가면 꼭 셀렉트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s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강조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라고 제 지금 강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지만 요거는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 바로 전 강의, 강의가 아니고 기출문제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고 그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예상하지 마시고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두목넷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료 강의입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를 결제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강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프리 영상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셔도 되는 거고요. 혼자 하셔도 되는 거고, 기존 출판사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재 가지고 공부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